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지형도이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의 숨겨진 자화상이며 그들의 가치관과 역사가 압축된 재무제표다. 수십억에서 수천억을 넘나드는 그들의 자산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뼈대 있는 가문의 상속, 강남 불패라는 현대판 신화, 혹은 냉철한 사업 감각? 이 명단은 단순한 부의 순위가 아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월급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쉴 때 그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자료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권력이 어떻게 부와 연결되고 그 부가 다시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하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스캔들이다. 10위부터 1위까지 충격적인 반전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대한민국 최상위 정치인들의 부를 해부한다. 이것은 당신이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권력의 민낯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상식을 뒤흔들 것이다. 벨트를 단단히 매라. 유승민 전통적 부회. 그림자 시비의 문을 연 유승민 전 의원은 약 101억 원의 자산을 신고했다. 10위. 10위라는 순위가 무색하게 시작부터 100억 원대다.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정치 명문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벼락부자가 아니다. 분당의 아파트, 대구의 토지 등 핵심 부동산이 자산의 기둥을 이루고 있으며 그 뿌리는 부친으로부터의 상속과 오랜 기간의 부동산 보유에 깊게 박혀있다. 이는 한국 보수 정치권의 전통적 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대물림되는지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다. 자수성가의 신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의 부는 상속이라는 어쩌면 가장 확실한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합리적 보수 소신 발언 이미지가 이처럼 굳건하고 안정적인 자산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당론과 다른 합리적 목소리를 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정치적 독립성은 역설적으로 그가 물려받은 경제적 안정성에서 나오는 특권일지도 모른다. 그의 자산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과 전통을 상징하며 이는 그의 정치 철학과도 묘하게 일치한다. 오세훈. 강남 불패의 증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121억 원으로 9위에 올랐다. 9위. 그의 자산 핵심은 단연 서울 강남의 아파트다. 남양주 토지와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의 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인 강남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강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0.1%의 지위와 특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코드다. 천만 시민의 주거 정책, 특히 지역으로 상징되는 주거 빈곤 문제를 책임지는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는 없다. 그의 개인 자산은 강남 불패 신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며 그 자신이 그 신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다. 이는 그가 강북 개발,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마다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과 냉소가 쏟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의 자산은 그가 강남이라는 상징적 공간의 수혜자임을 증명하며 그의 정책적 결정에 시민들이 과연 100%의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나경원 서초동 엘리트의 자산. 나경원 의원은 약 139억 원을 신고했다. 8위.
자산의 중심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대구 부동산과 판사 출신 변호사인 배우자. 명의의 금융 자산이 그 뒤를 튼튼하게 받친다. 그녀의 자산 구성은 법조계, 정치계, 그리고 금융이 결합된 한국 사회 최상류층 엘리트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결과물이다. 반포동이라는 주소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그들이 속한 폐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한다. 법조인 특유의 치밀함과 리스크를 계산한 듯한 자산 배분은 그녀의 날카롭고 세련된 정치적 이미지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포개진다. 그녀의 부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기가 아닌 안정적으로 지키고 불리는 관리의 영역에 있으며, 이는 기득권층이 어떻게 그들의 부를 대중의 비난을 피해 가며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김부겸 의회의 현금왕 김부겸 전 총리는 약 159억 원으로 7위를 차지했다. 7위. 여기서 이 리스트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한다. 대구 수성구의 부동산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이 현금 및 예금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부동산에 자산을 묶어두고 존버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다. 이 막대한 현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극도의 안정성 추구일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예견한 노련한 전략가의 선제적 움직임일까? 혹은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로 언제든 즉각적인 실탄이 필요한 결정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준비하는 전쟁 자금일까? 정치는 돈이다. 의회의 현금왕이라는 타이틀은 통합과 화합을 외치는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날카롭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6위. 홍준표. TK 맹주의 굳건한 기반 홍카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약 161억 원으로 6위에 랭크됐다. 그의 자산은 그의 정치적 기반만큼이나 명확하고 튼튼하다. 대구 수성구의 주택은 TK 맹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며 그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 보유한 상당한 규모의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은 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부는 중앙에 화려하고 변동성 큰 금융자산이 아닌 지역의 굳건하고 변함없는 토지에 기반한다. 그의 권력 기반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스트롱맨 홍카콜라 이미지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그의 자산 관리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대중에게는 콜라처럼 톡 쏘는 이미지를 보이지만 그의 자산은 수십 년간 묵혀둔 땅처럼 묵직하다. 그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가 딛고 선 땅, 그리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이재명. 서민 이미지의 충격적 반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 182억 원으로 5위에 올랐다. 5위. 아마도 이 리스트에서 가장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겨주는 이름일 것이다. 기본소득, 서민의 편. 흑수저 신화를 자청했던 그의 정치적 브랜딩과 이 182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불협화음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모순을 만들어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리고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산의 구성이다. 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고작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 대부분이 금융자산과 예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토록 맹렬히 비판하고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던 그가 실제로는 부동산을 초월한 막대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현금 부자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넘어선 정치적 배신감마저 안겨준다. 이 182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재산 신고액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폭탄 그 자체다. 4위. 한동훈. 신흥 강자의 새로운 부의 공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98억 원으로 4위를 차지하며 신흥 강자로 화려하게 떠올랐다. 그는 10위의 유승민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다. 그 역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전통적인 부의 상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4위로 밀어 올린 진짜 힘은 낡은 부동산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과 예금을 포함한 약 120억 원의 금융 자산이다. 부동산 일변도였던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금융 자산이 부동산을 압도하는 그의 포트폴리오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이것은 상속받은 올드머니가 아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스마트머니다. 검사로서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된 지극히 현대적이고 공격적인 자산 관리 방식이다. 그는 보수의 미래를 자처하며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구시대의 땅이 아닌 미래의 금융을 향하고 있다. 천상계의 시작 여기서부터 차원이 다르다. 4위와 3위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넘을 수 없는 시면이 존재한다. 100억 원대 자산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숨이 막히는 천상계가 시작된다. 이곳은 수백억 원이 개인의 자산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평범한 시민의 상상력이 무력해지는 그들만의 영역이다. 이곳의 공기는 10위권과는 그 농도 자체가 다르다. 이것은 부자가 아니라 권세의 영역이다. 김건희. 보이지 않는 손에 막강한 실체 김건희 여사가 약 530억 원의 자산으로 3위에 올랐다. 3위. 사실상 정치권 여성 중 최고 자산가이자 공직자가 아닌 인물 중 유일하게 순위에 오른 가장 이질적이고 강력한 존재다. 그녀의 존재는 이순희표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강남 서초의 고급 부동산, 양평의 토지, 그리고 값을 매기기 힘든 고가의 예술품 컬렉션, 마지막으로 베일에 쌓인 코바나 컨텐츠의 기업 가치까지. 그녀의 자산은 아파트 몇 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특히 예술품과 기업 가치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잠재적인 영향력의 통로가 되거나 자금의 흐름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녀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를 잇는 영향력 그 자체다. 그녀가 공식적인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단 하나의 지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진 막강한 실체를 숫자로 증명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2위. 안철수. 자수성가의 아이콘. 홀로 정상에 서다 안철수 의원이 약 68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만약 공직자 개인 재산으로만 한정한다면 그는 다른 모두를 압도하는 명실상부한 1위다. 그의 부의 원천은 이 리스트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다. 바로 알랩 주식이다. 한남동 고급 주택과 금융 자산도 있지만 그의 재산 핵심은 대한민국 1세대 벤처 신화 그 자체다. 상속이나 부동산 투기 혹은 배우자의 자산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쌓아 올린 부다. 이는 그에게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다.
그의 부는 그를 다른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구별짓는 아이콘인 동시에 그가 현실 정치와 겉돌며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정치를 하는 CEO처럼 보이며 이간국은 그가 넘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그는 돈이 필요 없는 유일한 정치인이지만 바로 그 돈 때문에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역대 최강의 부부. 권력과 부의 정점 대망의 1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1위.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부한 대통령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리고 압도적인 기록이다. 총자산 약 711억 원. 하지만 이 막대한 자산은 부부 합산이라는 교묘한 마법이 빚어낸 결과다. 711억 중 530억 원. 즉 대부분의 자산은 사실상 3위인 김건희 여사의 몫이다. 서초동 초고급 아파트, 양평 땅과 빌라, 기업 가치 모두가 그렇다. 결국 1위와 3위는 하나의 팀이었으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팀이 1위와 3위를 모두 차지한 셈이다. 대통령 본인의 자산보다 배우자의 자산이 몇 배나 더 많은 이기형적인 구조는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과 부의 정점이 한 곳에서 만난 이 기묘하고도 역사적인 풍경. 이는 대통령 개인의 부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라는 막강한 경제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막대한 부가 과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적인 결정과 사적인 이해관계에 경계는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헌정사상 가장 부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순위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다. 상속형, 부동산형, 현금형, 신흥벤처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형까지 대한민국 정치 권력을 움직이는 부위. 맨 얼굴이 2025년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본 이 숫자들이 과연 그들의 전부일까?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서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빙산의 일각일 뿐일까? 진짜 부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영향력과 네트워크일 것이다. 이 명단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우리가 권력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의 서막이다.